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 올라가기 전에 봐야 될 수치가 있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잡았는데요. 엄마 말을 안 들어야 성공한다입니다. 엄마 아빠에게 불효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. 그런 평범함을 벗어나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부모님 말은 조금 덜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경제적인 측면에서요.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부모님 세대의 성공 공식이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이제 60년, 70년대생인데요.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률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. 제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2020년대의 경제 성장률은 1에서 2% 정도 되고요. 70년대에는 10%, 80년대는 8.8%, 90년대는 7.1%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던 시기였습니다. 이때 이제 그 성공 공식은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착실하게 이렇게 돈을 아껴서 적금을 들여서 이제 퇴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. 이런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 당시의 금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. 70년대의 금리는 15에서 25%라고 하는데요. 이때는 오일 쇼크도 있고 막 변동이 좀 큰 그런 느낌이었고요. 80년대에는 10에서 15%, 90년대에는 10% 내외라고 합니다.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적금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였겠죠. 그래서 제가 15%를 한번 월 100만 원씩 넣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재미나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. 20년 납입을 했다고 치면 100만 원씩 15% 금리를 받으면서요. 그러면 최종 실수령액이 세금 떼고 13억 1945만 원입니다. 20년 동안 모으면 13억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30년을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. 납입 원금이 3억 6천만 원이죠. 근데 최종 실수령액이 세금 떼고 이제 60억 2,400만 원입니다. 60억이면 엄청나게 큰 부자잖아요.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. 지금은 뭐 물론 그 화폐 가치가 달라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러면 10%다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. 이때 이제 20년을 유지했을 때 6억 8천만 원 정도 세후 실수령액이 나오고요. 30년을 했을 때 이제 19억 8천만 원 정도, 20억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. 지금 만약에 10%짜리 적금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진짜 분단위로 아마 완판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만큼 이제 말이 안 되는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자를 줬습니다. 옛날에는. 근데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죠. 지금은 뭐 사실 저축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벌거리가 생겼다는 건데요. 그 당시에는 없던 일단 유튜브가 새로 생기면서 유튜버 분들이 이제 그 대형 유튜버들은 이제 웬만한 그런 소기업, 중소기업 매출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인이 새로 생기면서 신흥 부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. 그리고 주식도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는데요.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사촌 집에 놀러 가면 이제 거기 아버지께서 HTS
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을 하시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.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MTS가 없었습니다. 컴퓨터로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나간다. 근데 회사 컴퓨터로는 주식을 사실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장 시간 동안은 직장에 가 있으니까 주식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. 막 떨어지면 발 동동 구르기밖에 못 하고 집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전화해서 뭐 팔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 직장에서도 요즘 뭐 9시에 다 화장실에 가 있는다고 하잖아요. 장 시작하면. 그런 것처럼 핸드폰으로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달러로 환전이 되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국내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이제 미국인들이 그 한국 주식을 그 한국 증권 계좌를 안 만들고도 뭐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. 그런 식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.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다. 그리고 AI 기술로도 이제 뭐 저처럼 딸깍으로 편집 다 하고 뭐 이런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. 저희 엄마는 부동산을 자꾸 실거주할 부동산이 하나 있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일단 부동산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. 인기가 제일 많은 뭐 강남이나 뭐 그런 곳들이요. 그런 곳들이 사실 제일 많이 뭐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요? 물론 신도시 이런 거 생각 안 하면. 근데 저는 그 정도 돈이 일단 없습니다. 그런 남들이 좋아하는 인기 많은 그런 곳을 매매할 그 목돈이 없고요. 그리고 있다 해도 저는 목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게 싫습니다. 매매, 전세 이런 것들이요. 근데 전세는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요. 아무튼 저는 목돈이 묶이는 게 싫어서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한 거는 거의 아예 모르니까요. 그래서 또 그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그 계약서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그 제가 지금 전세를 살아도 집주인이면은 조금 피곤할 것 같은 그런 실거주가 아니라면요.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실거주를 한다고 쳐도 굳이 아파트에 목돈을 넣어서 기회비용을 이제 거기에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. 나스닥이 결국에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집을 살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. 사실 매매를 하면 되게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월에 막 100단위로 갚으면서 20년 이렇게 갚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월급도 거기에 많이 쏟고 그 주식에 있는 돈 다 빼면 결국 나한테 남는 거는 나중에 돌아보면 집 한 채가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 제 자산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때 엄마 시대 당시에는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가능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서울에 돈 모아서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월급만으로는요. 저처럼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장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. 그 뭔가 달리는 자동차를 제가 뒤에서 뛰어서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어 부모님과 저희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저는 사실 상가를 사서 세 주고 이런 것도 나중에도 잘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. 왜냐면 사실 코로나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때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월세가 많이 밀리기도 하고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지냈는데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도 물론 코로나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지만
사람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책임 소재인데요. 부모님들은 자식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거든요. 근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너무 안정적으로만 자산을 운용했나? 라고 후회한들 엄마 탓이 아닙니다. 본인이 결국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결정권이 그 자기한테 있어야 됩니다. 주도권이요. 그래야 나중에 엄마 탓도 안 하고 이제 부모님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평범함 속에 조금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본인이 스스로 더 자아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살면서 좀 많이 후회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고등학교에 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학을 갈 때 저희 시대에서는 내신을 따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. 왜냐면 정시는 이제 수능 난이도도 굉장히 오락가락 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수시로 대학을 가도 정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카드가 두 장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이제 골고루 조금 잘해서 막 한 과목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수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다른 과목은 그냥 어느 정도 해도 수학만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, 과학 한 과목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, 하면서 등급을 자꾸 나눠 먹는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내신 등급이 그렇게 막 완전 전교 1등, 2등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나눠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국 수시로 대학을 못 가고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괜히 내신 공부를 시간이 쓰여서 내 정시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내신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저희는 이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즌이잖아요. 근데 그때 수능에서 고르지 않을 그 투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학 투과목을 듣는데 그런 그 내신에 그 1학기 동안 계속 그 투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정작 제가 선택한 그런 과목들은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지 않는 학교를 갔다면 내신을 챙기면서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? 그 애매하게 수시 때문에 낭비한 시간이 좀 후회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 네가 가야 옆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지 않냐 하면서 이제 결국 그 고등학교에 제가 진학을 하게 된 건데요.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사실 부모님 탓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가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내가 전부 다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게 22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는 걸 괜히 말했습니다. 그래서 괜히 잔소리도 듣고 주식으로 이제 주변에 뭐 패가 망신한 그런 말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. 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말을 안 듣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말을 아예 안 듣는 건 아니고요.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지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부모님한테는.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사회생활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육아 관련해서 조금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, 이런 것들, 그리고 가전. 가전은 제가 이렇게 사본 적이 없으니까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살 때는 부모님의 조언을 좀 구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그 몇십 년간의 그런 데이터와 노하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을 하고 그런 편입니다. 뭐 음식 이런 것들이요. 그런
것들은 사실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 몇십 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거를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자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?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부모님께 이제 용돈도 좀 드리고 공경도 좀 하고 하지만 인생의 그런 중대사들은 결국에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건 자식의 행복과 성공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,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 말 너무 듣지 마시고 본인이 선택한 본인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물론 저도 아직 성공을 하지 않아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나중에 또 성공을 하면 효도도 더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